다음은 그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위만에 대한 이런 주석을 달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만은 서기전 195년에 지금의 북경 일대에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난을 피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의 북경 일대에 계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그 연국이라는 지방의 어떤 지방 정부죠, 일종의. 이 한이라는 나라가 초기에 전국을 9년 단위로 편제하면서 왕을 임명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든 국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일대에는 연이라는 나라를 세웠었는데 그 연이라는 나라의 왕을 노관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 노관은 바로 유방과 아주 친한 이런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관한테 연이라는 지역을 다스려라 해서 연왕에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그 연이라는 연의 위치는 지금의 북경 일대가 중심입니다. 북경 일대에 그 연왕의 도읍인 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계성이 있습니다. 그 계성을 중심으로 연국이 있었는데 당시 연국은 그렇게 넓은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전 195년 이 노관이 이 한 고조 유방과의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흉노로 서북쪽 흉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서기전 195년에 노관이 서북쪽의 흉노로 도망을 가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위만도 어쨌든 그 지역에서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피해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관의 반란 직후 유만이 망명했는데 그것이 서기전 195년입니다. 그래서 194년에 유만조선이 설립됐다는 것은 역사적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위만에 대한 주석에서 위만이 조선으로 간 시기가 대략 기원전 209년으로 파악된다는 이런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 주석은 상당히 역사적 사실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서기전 209년경에 유만이 조선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여기 주석을 달은 이유는 바로 후한서에 나오는 후한서는 아주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후한서는 뒤에 서기 한 400몇십 년경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 책에 진섭이라는 인물이 이제 난리를 일으킨 거죠. 진시황의 2세인 호세. 이제 나중에 진나라가 멸망할 시점의 얘기인데요. 그 진섭이 이제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천하가 붕괴되자 연인 이망이 피난을 갔다. 조선의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100여 년 뒤에 무제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되었다는 이런 기록인데 이 기록을 가지고 이 기록에 의하면 위만이 조선으로 간 시기는 대략 서기전 209년경이다. 서기전 209년은 바로 이 진섭이 난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유방 이제 한 고조가 다시 이제 막 움직여가지고 이제 중국이 내란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인데 그때 이 위만이 조선으로 갔다, 조선의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한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서술이죠.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서술입니다. 여기에 이 문구 어디에도 서기전 209년에 유만이 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서기전 209년에 유만이 조선의 지역으로 갔다는 이런 주석은 전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만이 조선 출신이었다. 이런 서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만이 조선 출신이라는 서술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유만이 조선 출신이든 아니면 연나라 사람이든 그 한나라 사람이든 그것은 우리 역사에 어떻게 이것을 연관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기 조선열전을 주석하는 분들의 생각은 위만을
조선과 연관시켜서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 유만을 우리 역사에 어떤 편입시켜서 유만의 역사를 정당화시키는 뭐 이런 의미에서 유만이 조선 사람이다 이런 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이 설은 이병도에 의해서 처음 얘기되는 거거든요. 일제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서 편수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역사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역사관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계속 이 유만이 조선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의 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역사 관련 국사 관련 책을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국가기관에서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런 4기 조선열전을 주석할 때 이런 식의 주석을 다루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45개 주석 중에 8번째 항목에 요동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이 요동은 뭐 우리 역사에서 고대사를 연구할 때 수많은 쟁점이 됩니다. 유만조선 시기는 물론 고구려, 그 이후 시기, 심지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 시기,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 시기, 그 후대 시기까지도 요나라 시기, 뭐 금나라 시기까지도 명나라 시기까지도 요동이란 이 지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 쟁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우리 한국 고대사를 해석하는데 올바로 해석해야 될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요동입니다. 이 4기 조선열전을 주석하면서 요동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지난 시기 요동의 위치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그 서변이 현재의 요하라는 견해와 난하라의 견해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학자들도 그렇고 요하 지금의 요하라는 강이 있죠. 그 요하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동 동쪽이 요동이었다. 아니면 윤내영 교수 같은 분은 난하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요동이다, 서쪽이 요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라는 강과 난하라는 강이 요동, 요서를 나누는 하나의 그 지리적인 이 경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에서 주석을 달면서는 최근의 요동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문헌고 중에 의거할 때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현재의 요동 지역으로 이해되어진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뭐냐면 이 요동에 대해서 뭐 요하, 난하를 중심으로 요동 요소를 나눠서 설명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의 요동 지역 고고학적 발굴 성과 그 다음에 문헌고 중에 의거할 때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현재의 요동 지역으로 이해된다. 그 현재 요동 지역은 뭐냐면 현재 요동 지역은 어디냐면 이분들은 바로 요하를 경계로 해서 동쪽을 요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은 뭐냐면 곧 현재의 요동이 고대의 요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석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해보면 지금 고대의 요동과 현재의 요동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그 요동이라는 명칭의 형성 유래와 그의 의미에 대해서는 영남대학교 지금 퇴직하셨죠. 영남대학교 권호중 선생님의 그 논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권호중은 199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한초기까지의 요동은 한초기까지의 요동, 한나라, 지금 한이란 나라 있죠. 한이란 그 나라 초기까지의 요동 혹은 요동군의 중심이 현재의 북경 동쪽 계현이었다고 설명해 하셨습니다. 지금 북경이 있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동쪽으로 조금 오다 보면 그 지역 일대에 예전에
바로 고대의 요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한이라는 이 국가의 초기까지 상황이지, 그 진나라, 순추 전국 시기에 연나라와 관련된 요동은 북경 일대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이라는 이 나라, 서기전 206년 무렵에 막 형성돼서 북경 일대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런 그 한이란 나라의 그 한의 초기까지 요동 혹은 요동군의 중심은 현재의 북경 동쪽 일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기조선열전에서 이 역주하면서 요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이 사기조선열전에 나오는 요동이 현재의 요동과 같은 지역일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 사마천 사기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천 사기를, 사기 원문을 잘 살펴보면 이 사기 원문 전체에는 요화 또는 요수, 심지어 요라는 그 물길,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요화, 요수는 물론 요라는 물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이나 한이라는 이런 나라의, 국가의 시기에 요동은 현재의 요하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요동을 설명하면서 지금의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동 요서를 나눠서 지금의 요하 동쪽이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요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는, 역사를 심지어 왜곡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동에 대한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의 주석은 아주 심각한 역사 오류다, 역사 오류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개 중에 12번째 항목으로 폐수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주석을 다룬 사람은 국사편찬위원회 측의 이 중국정사 조선전의 주석은, 이 폐수는 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연이 그 동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진계란 그 연내 장군에 의해서 동쪽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 동쪽에 조선이란 어떤 나라가 있었고, 이 연과 조선과의 경계가 만번한이라는 지역인데, 이 만번한이라는 이 지역이 바로 그 요라는 그 폐수라는 이 강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수가 있는데, 이게 그걸 통해서 그 폐수 일대에 만번한이라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 만번한을 경계로 해서 연의 세력, 조선의 세력으로 이렇게 경계가 형성됐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사편찬위원회 주석에서는 만번한이 천산산맥 주변의 지명에 비정되므로 고조선의 중심 이동과 관계없이 폐수는 요동 지역의 강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 만번한 천산산맥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요하 동쪽에 있습니다. 요하 동쪽에서 압록강 쪽으로 오는 그쪽 지점에 천산산맥이 있는데, 그 폐수는 그 지역 어디 요동 지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부분을 보면 이 주석에서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폐수는 조선계 지명으로 흔히 고조선의 수도 근처를 흐르는 강으로 이해되니, 한서 지리질에 나오는 평양 남쪽의 후일의 폐수는 바로 고조선 말기의 중심지였던 대동강으로 사기의 폐수와는 다른 강. 그러니까 사기에 나오는 그 폐수를 좀 설명에 혼선이 있죠. 이 폐수는 요동 지역에 있는 강이 틀림없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뒤에 문장은 뭐냐면 이 폐수는 바로 대동강이라는 겁니다. 고조선 말기의 중심지였던 대동강이었다. 그런데 뒤에는 또 문장이 하나 더 붙었어요.
사기의 폐수와는 다른 강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사기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폐수가 요동지역에 있는 강임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아주 틀림없대. 그런데 뒤에는 또 고조선 말기 중심지였던 대동강이 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뒷문장은 사기의 폐수와는 다른 강으로 이해된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원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기 조선열전 역주 원문에 나온 건데 이 12번째 항목 폐수에 대한 주석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문장이 과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가? 이 문장에서 결론은 뭔가? 근데 제가 볼 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대동강이 폐수라는 겁니다. 대동강이 폐수인데 이 대동강이 폐수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에는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의 폐수와는 다른 강으로 또 이해된다. 폐수가. 이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요. 문제는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뭐냐면 이 폐수는 대동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서기전 194년 유만조선이 건국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책에서 고구려가 유만조선에 앞서 건국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것은 사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에 한서로 넘어가면 한서는 서기 80몇 년경에 쓰여진 거죠. 이 서기 80몇 년경에 쓰여진 한서에 보면 똑같이 조선열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서 조선열전에 보면 사군을 설치했다. 사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낙랑군, 현토군, 진목군, 임두군 사군을 설치했다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주석들에 보면 뭐냐 하면 바로 그 유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서기전 108년 유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일대에 현토군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토군의 지역은 고구려의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서 조선열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서기전 108년에 한의 무제가 군사적 공격을 해서 유만조선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서기전 107년에 그 유만조선 중에 고구려 지역, 유만조선 일대 고구려 지역에 현토군을 설치했다. 이런 기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한서 조선열전을 쓴 사람들, 주석을 단 사람들, 그 고대 사학가들은 유만조선 시기에 고구려가 이미 존재했다. 고구려가 존재해서 그 고구려란 지역이든 고구려란 국가든 그 지역에 현토군을 설치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유만조선 시기에 이미 고구려가 존재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은 1124년에 편찬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선화봉사 고려도경은 1123년에 송나라, 송의 사신인 서긍이 고려에 직접 오게 됩니다. 와서 고려에 머물면서 한 달 이상 머물면서 고려의 문을 살펴보고 고려를 곳곳 둘러보고 돌아가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1124년에 쓰여졌는데 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고려의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고려의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에 보면 어떻게 서술하냐면 유만조선 이렇게 해서 유만조선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유만조선을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이에 앞서 부여에서부터 온 부여로부터 온 주몽이라는 인물이 고구려를 건국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만조선에 앞서 고구려가 건국됐다고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1124년 선화봉사 고려도경이 쓰여질 시기에 역사인식은 고구려가 유만조선에 앞서 건국되었답니다. 그런데 20몇 년 뒤에 1145년에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쓰여지거든요. 이 삼국사기가 쓰여질 때는 고구려는 서기전 37년에 건국되었다. 신라보다 더 뒤늦게 건국된 거죠. 이
유만조선 시기에는 고구려는 없었던 거죠. 유만조선 다 멸망하고 한참 후에 서기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면 1145년 삼국사기는 유만조선 훨씬 뒤에 서기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되었다고 이렇게 서술했지만 1124년에 송의, 서궁이 고려에 와서 문헌과 현지답사를 하고 문헌을 살펴보고 현지답사를 하고 송으로 돌아간 이 서궁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는 유만조선에 앞서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식, 조금 다른 역사의식, 유만조선 고구려를 연관시키는 이런 역사의식에 의하면 폐수의 위치는 훨씬 다르게 설명되어 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